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산림 기사. 자, 이제 필답형. 저희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일단은 필답형이랑 이제 작업형 50, 50 이미 이전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겠고 이미 알고도 계실 거예요. 사실 필답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지금까지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뭐 어떻게 한다 장문의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쭉 풀어 쓰는 건데 정답의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이란 것 자체가 명확한 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한 두리뭉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로 풀어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제 책에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단어라든지 용어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심함이 사실 좀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12년도 거 산림기사 기출문제 자, 실기 필답형 12년도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구성 같은 경우 일단은 1번부터 해가지고 쭉 그냥 12년도 걸 다 뭉쳐해 놨어요. 뭐 이렇게 연도별로 따로 구분하진 않았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있어서 그냥 쭉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공급자 측면에서 자유휴양림 지정 방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자,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휴양림의 지정, 나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고 이런 식의 입장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정답부터 보면요. 일단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을 울창하게 한다. 즉 미관에 대한 중점을 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필기 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공부를 이렇게 짧게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길게 하셔서 기억나실 분도 있겠지만은 안 나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익히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일단 한 가지 또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실제로 필답에 이렇게 응시를 해보시면은 그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최근에 뭐 계산 문제가 좀 늘었다 해봤자 뭐 15문제 기준했을 때는 20% 정도 수준, 뭐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한 4문제까지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옛날 거부터 쭉 이렇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랑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푸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론을 만약에 이제 필기를 합격하셨지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정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답안을 인지한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좀 더 세부적 공부는 책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정독 다 하시고 하려면 시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시험 치시고 나서 한 달도 안 남는데 한 달 정도 남을 텐데 내가 작업형 공부도 조금 해야 되고 필답형도 해야 되고 내 생활도 있을 거고 그렇게 투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지정 방법으로 그 다음 보시면은 휴양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탐방, 뭐 등산, 하이킹, 해수욕 등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즉 자연휴양림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과 자연과의 풍치적 조화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산림과 각종 시설들의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풍치적 사업을 하여 자연휴양적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치역이 있겠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자 완경사를 통해서 표면 배수가 양호하게 하고 그리고 재해 발생이 적은 수림지로 한다. 즉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식수원 확보가 가능한 곳, 즉 먹는 물을 말하는 거죠. 식수 확보가 가능한 곳을 말하고 다음 국공유림의 경우는 30만 미터제곱 이상 그리고 사유림은 20만 미터제곱 이상의 산림, 즉 가지고 있는 최소 면적, 보유해야 되는 면적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사실 이거를 문제에서 보면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중에 뭐 3가지 적으셔야 하면 3가지만 적으면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일 때는 너무 짧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길게 하면 좋긴 한데 길게 한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3가지 내지 4가지 사항이 들어갈 정도의 내용만 적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푸실 수 있는 사항, 즉 공부를 안 해도 가더라도 내가 살림에 공부를 했다면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풀어 적을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 한 번만 보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벌기령과 벌채령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정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뭐 벌채령에 관련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관련된 정의만 딱 적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만 적으면 되지 내가 점수를 더 받고 싶어서 더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거기에 맞는 내용, 요구하는 것만 딱 적으세요. 자, 일단은 정의 문제. 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답안식으로 다 달려있긴 한데 사실 벌기령이라 가지고 원래 정석적인 FM대로 적으시면 뭐 인분이 처음 성립해서 계획상 연수를 해가지고 목표상에 미리 정해지는 벌채의 나이 뭐 이렇게 쭉 길게 있을 텐데 이렇게 사실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실 때는 참고만 하시고 자, 벌기령 같은 경우는 딱 줄여서 그냥 미리 정해진 벌채된 나이라고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점적인 내용만 딱 단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럼 굳이 내가 그 내용을 다 물론 암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대서 즉 정의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벌기령은 뭐다? 미리 정해진 벌채령의 나이 미리 벌채될 나이고 벌채령 같은 경우는 인목이 뭐다? 실제 벌채된 그러니까 잘릴 그러한 연령, 나이 그 정도로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기령, 벌채령을 그냥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자, 소나무 벌기령이 예를 들어서 40년이라 치자. 뭐 최근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40년을 놔둬봤는데 아직 덜 자랐어. 내가 원하는 직경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뭐다? 뭐 5년 이후에 벌채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자, 지정된 벌기령, 미리 예정된 나이는 40이지만 내가 자른 나이가 45이기 때문에 벌기령은 40, 벌채령은 45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정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자, 토공량 산정 공식을 3가지 쓰시오 됐어요. 자, 토공량, 흙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양면적, 양단면적 평균법, 뭐 중앙단면적 평균법과 전고법이라 해가지고 3가지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필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가지만 쓰라 했기 때문에 공식 따로 적으실 필요 없고 종류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암기만 돼 있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이해도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답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암기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다음. 자, 기본 톱을 사용하여 조제 및 벌도 시 유의사항을 쓰시오. 자, 조제 및 벌도라고 하는데 일단 단어 정의 뜻을 알아야겠죠. 자, 지금까지 필기 공부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제란 게 뭐죠? 나무를 벌채한 나무 있죠. 잘린 나무. 요거의 뭐 가지치기 혹은 통나무 형식 크기의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등의 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지치기라든지 통나무 자르는 요런 과정들. 이걸 뭐다? 조제라고 하고. 벌도는 그냥 말 그대로 나무 베는 걸 말합니다. 자, 이 유의사항을 적으래요. 뭘 조심해야 되냐? 자, 일단은 먼저 벌목 작업부터 먼저 봅시다. 자, 벌목 작업 시 유의사항 해놓고 이거를 또 유의사항을 적으라 했기 때문에 뭐 1, 2, 3 나누실 필요도 나눠서 뭐 한 2, 3개만 적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뭉뚱그리로 서술식으로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적으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율에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에 맞는 내용만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당연히 벌목 돌도 자를 때는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에 뭐다? 근처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주위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구를 자를 때 뭐 충분한 주의, 작업자의 주의를 요망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업 과정에 대한 뭐 그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는데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는 빨리 체인을 뺀다. 왜 안 빼면은 돌아가고 있는 체인에 뭐 날이 이렇게 눌리면서 부러진다든지 혹은 어쨌거나 체인 톱이 잘리면서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안전에 관련된 거지만 과정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도 적어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방향으로 충분히 아래까지 수평 자르기 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작업 과정, 그리고 유의사항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알려드린 분들 보면 안전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기억나요. 그럼 뭐다? 내가 기억나는 확실한 안전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적고 나서 과정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살짝만 적어 놓으면은 점수 받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자, 조제 작업 시 유의점 한번 봅시다. 조제 작업 시. 어쨌거나, 자, 조제든 벌목이든 어쨌거나 톱을 사용하고 뭐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또 유의하겠죠. 여기도 그럼 안전주의가 있는데, 자, 작업 시작 전 조제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다. 즉, 이것도 장애물 제거고요. 끼인 나무를 절단 시 끼지 않도록 쐐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쐐기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 버팀으로 하는 조그만한 나무 토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철제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나무를 자르면은 이 자른 면으로 나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톱이 끼일 수도 있거든요. 그 하중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버팀목을 쓰는 건데 그걸 쐐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사지 조제 시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말하면은 안전인데 요걸 또 풀어서 해주시면 돼요. 뭘 주의해야 되나. 뭐 당연히 요거 하기 전에 장비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런 멘트로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 항상 정확한 자세, 발디딤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안전에 관해서 풀어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걸로 유사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멘트가 있는데 작업 시 만약에 이런 기계톱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작업 시에 일반적 유의사항이 뭔가 유의사항 적으셔야 하면은 작업 시 일반적 유의사항 같으면 이제 체인톱 조작 시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게 보통 1일 2시간 이하. 왜냐면 톱도 너무 오래 쓰면은 기능이 좋으면 더 써도 되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오래 쓰게 되면은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일 2시간 이하 정도로 보통 체인톱 조작 시간을 두고 있고요. 연속 조작은 10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일 점검, 그리고 기계 이상 유무 체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한다. 아니면은 작업자의 안전 숙지를 시키도록 한다. 숙달 숙지.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면 되겠죠. 자, 계속 말씀드린 게 다 안전에 관련된 거지만 어쨌거나 풀어서 적으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장비 사용 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변하지 않는 거라 했으니까 혹시 예전에 공부하신 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고정비라고 있습니다. 고정비. 변하지 않는 비용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하는데, 자, 밑에 보니까 보기가 자본, 이자, 보험료, 감가상각비, 재료비, 기계 수선비, 세금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비 우리가 분류했을 때는 자본, 이자, 보험료, 감가상각비, 세금 이런 것들로 분류를 했었죠. 그 상반되는 개념으로 변동비, 가격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기계 이용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 보통 연료비, 유류비, 윤활유, 임금, 장비 수리비 등이 거기에 포함되겠다. 자, 고정비와 변동비 상반되는 내용이니까 따로따로 좀 외워두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지 20년 전, 자, 20만원이고, 매년 계량비 3만원, 관리비 15,000원 지출, 간벌 수익의 미래가가 17만원, 이율 5%일 때 임지비용가. 자, 임지비용가 문제는 생각보다 좀 나와요. 이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공식은 암기만 해놓으시면 대입을 하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는, 자, 임지비용가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 구입비, 임지비용가 해가지고, 약자는 보통 BK라고 씁니다. 임지비용가 해가지고. 네. 자, 비용가기 때문에 당연히 구입비가 기준이 되겠죠. 자, 구입비가 기준이 되고,
구입비에서 이율이 어느 정도 붙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시간이 지나서 원래 이율이라는 게 붙는 거고, 그리고 뭐다? 이 이율은 몇 년 이후인지, 몇 년 단위인지에 대한 연수도 나와야겠고요. 자,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다? 무엇을 고려해 주어야 되는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 처음에는 약자 M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걸 임지 계량비, 그냥 계량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량비가 나오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려해 줘야 할 때 관리비라 해가지고, 통상 관리비는 뭐 V라고 합니다. 그냥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뭐 관리비라 하고. 근데 여기에 따른 또 이율 변화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율 변화. 보통 그 이율 같은 거 P라고 다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P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됐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뭐다? N년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걸 고려해주고, 통상 원가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1을 넣어주겠다. 자, 요 비율은 또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이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율은 또 백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해줘야 할 건 뭐다? 미래 감벌 수익에 대한 미래가를 빼줌으로써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임직기만과 공식을, 좀 길긴 해요 사실. 제가 봐도 길긴 하지만은 어떻게 한다? 외울 수밖에 없다. 미래가 해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런 공식을 대충이라도 외워두시고 있고, 문제 나오는 보기, 결국 보기, 우리가 공식만 알고 있고, 보기는 결국 공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는 보기를 가지고 유추를 좀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내가 공식을 암기하면 뭐다? 그럼 결국 그냥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거든요. 자, 시험에 보면요, 20년이라는 기간 줬죠. 그리고 20만원이라는 또 보기를 줬고, 계량비 3만원 줬고, 그리고 뭐다? 관리비 줬고, 그리고 미래가 줬고, 이율까지 다 줬어요. 산림기사 계산 문제는 어지간, 그냥 100% 거의 다 뭐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겠다. 사실 공식 문제는 제가 어떻게 따로 해드릴 그건 없어요. 자기만의 기억법을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저는 정 힘드신 분들한테는, 실강을 할 때 정 힘드신 분들한테는 계산 문제는 뭐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적으니까 안 되면 뭐 쉬운 것만 좀 외우시고 안 되는 건 뭐 좀 버리세요. 이렇게라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적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 반드시 이런 건 암기해 주셔야겠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임도에 횡단 배수구 종류를 쓰죠. 자, 횡단 배수구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임도 사방 쪽 갔을 때 배수구 나왔었죠. 대표적인 종류는 보통 겉도랑이랑 속도랑이라고 보통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겉도랑은 뭐다? 표면에 이렇게 드러나는 배수구를 말했고, 속도라는 것은 노면 안쪽에 있는 어떤 뭐 원형관이라든지 그런 관을 이용한 깊이, 어느 정도 안쪽 깊이 있는 배수구를 속도랑이라고 했다. 종류로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겉도랑, 속도랑, 뭐 암거 아니면 명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단어만 적으시면 되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은 방금처럼 뭐 안쪽에 있는 거다, 바깥쪽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대 25,000 축척에서 양각기의 폭 5mm 그리고 높이차 10m인 경우 경사도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양각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분할 컴퍼스 어떤 기기 종류 중 하나였죠. 양각기라고. 그리고 경사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축척을 해가지고 이용할 때 도상거리라고 해가지고 지도상에 있는 센티미터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고, 자, 축척이 있긴 하지만 지도상에 있는 센티미터가 이제 우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실제 거리로 구해준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또 보면 수고라고, 높이라고 해가지고 그 표고 있죠. 표고가 나오면 당연히 요거랑
거리랑 높이를 이용해서 경사도 이게 몇 %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도산거리는 원래 실거리와 그리고 축척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은 자, 축척은 25,000 정도의 비율로 있었고요. 양각기의 폭이 5mm였습니다. 즉 뭐다? 실제 컴퍼스로 기기로 했는 거리가 5mm다. 그리고 그러면은 공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도산거리라는 게 있는데 도산거리는 뭐다? 축척분의 뭐라고 했죠? 축척분의 자, 실거리라고 했습니다. 실거리, 실제 거리. 도산거리가 우리가 지금 5mm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은 0.055m 정도로 나오겠고요. 축척은 우리가 25,000 정도의 비율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실제 거리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를 뭐 했더니만 뭐다? (125m) 정도가 나오더라. 자, 이거는 뭐 시험 때 공항 계산기 들고 하니까 바로 두들기시면 되겠고요. 실제 거리가 나왔으니까 뭘 한다? 경사도 같은 경우는 100분율로 하는데 우리 높이차가 지금 10m라 나왔어요. 높이차가 10m. 10m 비율에 대해서 125분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100분율로 바로 구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100분의 x 경사도로 해주고 거기에 맞는 현재 거리를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x 퍼센테이지는 8%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축척에 있는 도산거리 구하는 축척 실제 거리 구하는 요 공식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우린 거기에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뭐 한다? 비율에 맞춰서 그냥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닌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양각기라든지 이런 용어가 괜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은 단어는 익숙해지고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보세요. 축척, 그리고 폭, 그리고 높이차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척이 뭐 똑같이 보통 이렇게 나왔는데 1대 25,000이 나왔다. 그리고 등고선 간격을 자, 이것도 동일하게 보통 높이차 해가지고 뭐 10m가 하겠습니다. 설정은 비슷하게 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종단 물매라 가지고 물매 퍼센테이지 그 경사를 뭐 6%로 하겠다. 세 가지 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때에 뭐다? 자, 도산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많이 물었어요. 도산거리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매 경사도 100분율에다가 자, 공식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아까 했던 도산거리와 실제 거리를 이용해서 했던 식으로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냥 뭘 한다? 100분의 6%의 도산거리를 해줬더니 얼마가 나왔죠? 지금 줬던 높이차 뭐 10%가 하니까 나오더라. 결국 이 도산거리는 얼마가 나온다? 계산기 이렇게 쭉 두들겨 보시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167 정도가 나오더라. 아, 참, 도산거리가 이거 참 실제 거리라고 해야죠, 이거. 문제를 이렇게 내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로도 어떻게 한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뭐 경사도를 구하는지 실제 거리를 구할 건지 도산거리를 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구하는 공식 있죠?
도상거리는 촉척분의 실제 거리로 한다. 요 공식, 그리고 경사공식 백분율 할 줄 안다는 거, 비율 정도 할 줄 아시면은 어느 문제로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자, 다음 문제. 자, 황폐지의 표면 유실 방지 방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황폐지가 이렇게 막 지금 흙이 날리고 해가지고 물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표면에 있는 흙을 유실하는 거를 어떻게 막느냐. 그 문제인데, 자, 답은 사실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좀 외우기 쉬운 것부터 먼저 좀 짚어드리고 다른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저라면 일단은, 자, 우리가 알고 공부했던 것 중에 보니까 사방공사 중에 뭐 있다? 뭐 누구마기와 아니면은 수로 같은 걸 만들어므로써 침식을 막는다. 즉, 침식 방지를 위한 어떤 공작물 시설 그런 거를 만든다. 다음, 경사가 급한 지역일 경우에는 뭐 선대 붙이기, 흙막기, 뭐 산비탈, 돌쌓기 등 토양을 고정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든다. 자, 침식 방지, 토양 고정, 그런 쪽 방향으로 지금 공부했던 사방공사 쪽 멘트를 좀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돌 혹은 콘크리트 골마기를 통해서 산각을 고정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단간 사면 같은 경우에는 초목 종작, 즉 식생이죠. 식생을 통해서 건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집이나 거적대기 같은 걸 피복형으로서 덮어줌으로써 그걸로도 건조 방지를 할 수 있겠다. 자, 크게 보면, 자, 어쨌거나 토양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뭐다? 간접적인 공작물 혹은 직접적인 피복. 거기에는, 또 피복에는 식생, 심는 거 아니면은 뭐 씨앗 뿌리는 종자 같은 걸로 멘트 하면 되겠고, 지피나 거적대기처럼 잎을 덮어주듯이 방어막 설치하듯이 그런 막을 설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 아무거나 다 넣었어요. 누구막이, 뭐 선대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걸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시고요. 괜히 적었다 틀리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유실 방지 방법을 써놨기 때문에 몇 가지는 필요 없어요. 관련된 거, 확실한 것만 뚝 서술 형식으로 적으면 되겠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답은 여러분께서 참고하라고 길게 드렸지만은, 자, 답안은, 하지만은 그걸 축약해가지고 좀 요약해서 대신 내용은 통일하게 그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겠다. 사실 내용은 많은데 여러분께 다 외우시려면 힘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요약을 통해서 좀 축적해서 좀 암기를 해야겠죠. 아니면 키워드를 좀 외운 다음에 키워드에서 살을 좀 붙여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적는 방법도 있겠다. 자,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산림 사업의 순서로 쓰시오. 자, 이 문제도 2점, 뭐 좀 낮은, 배점이 낮은 2점짜리 형식으로 좀 간간히 나옵니다. 꽤 상당히 좀 나오던데. 자, 산림 사업 순서, 우리 경영에서 배웠었죠. 일단 계획을 한다. 경영 계획을 먼저 초기에 세우고, 연차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1년에 맞는, 그 연차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예정해 준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사 업무를 한다. 자, 순서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2000m 세제곱 입방미터의 흙을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운반에 소요되는 일수는, 자, 지금 조건이 뭐냐면은 흙을 2000m 입방미터 해가지고 줬어요. 이만한 양이 있는데 1일 한 대가 하루 작업하는데 8m 세제곱 8 입방미터를 한다. 그리고 두 대를 썼을 때 1일 8시간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토양 변화율은 1.25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토양 변화율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토양 변화율이 일단은 부피가 얼마나 바뀌는지, 하루에 뭐 수분 흡수든 얘들이 지들끼리 팽창하든 간에 하루가 어떻게 하면 변한다 이거예요. 변화율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양이 실제 2000이긴 하지만 변화하고 나면 이만한 부피로 바뀌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지금 트럭을 2대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8시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 뭐 있죠? 작업량이 얼마다? 8 입방미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 양이 얼마고 변화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1대 작업량과, 그리고 지금 2대가 덤비고 8시간 한다. 이거는 따로 공식에 보면 이런 식으로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토양 계산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총 양에서 그냥 얼마만큼 할당돼서 가져가냐, 그런 개념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차도 기럽게 옆도랑 횡단면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횡단면도를 일단 그리려 했어요. 그럼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겠죠, 일단. 그리고 차도 기럽게 옆도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좀 쉽게,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요. 쉽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되겠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자, 쉽게 갑시다. 쉬운 거는, 일단은 횡단면도의 차도가 기럽게 하기 때문에 뭐란다? 자, 경사를 좀 해주고, 사람이 다니는 이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까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럽게라고 먼저 기럽게부터 표현해 봅시다. 기럽게라는 건 뭐였죠? 차도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기럽게라고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은 A라고 할게요. 기럽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오도 있네요. 자,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B라는 걸, 자, 요 부분을 뭐라 한다? B라고 한다. 그리고 차도를 어쨌거나 세 가지를 그렸고 세 가지 위치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당연히 설명하면 되겠죠. 자, 먼저 제일 큰 차도부터 먼저 가봅시다. 차도란 건 뭐다?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고, 그리고 차량의 너비에다 뭐다? 약간의 여유 너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이 너비란 건 유효 너비를 말하고, 유효 너비는 통상 3m 정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걸 좀 줄여볼게요. 자, 어떻게 외우면 좋겠냐. 자, 차도는 뭐다? 차량의 차량이나 교통수단이 되는 길이고, 차량의 너비에 여유 너비를 더한 크기 정도를 가지고 유효 너비 3m. 더 줄이면요, 그냥 차량의 너비에 유효 너비를 더한 일종의 일종의 통로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겠고, 기럽게라는 건 뭐다? 목적은 어쨌거나 차도의 구조부를 보호한다. 차도의 구조부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거, 보이는 것 확보와 그리고 보행자 통행 대비 목적 정도를 가지고 있고 0.5에서 1.0 내외이다 라는데, 여기서 또 엄청 줄이면요, 그냥 이것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차도의 구조부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것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죠.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시겠으면 그 멘트라도 좀 암기해 주시고. 자, 옆도랑이라는 건 뭐겠죠? 자, 흙깎이 비탈면에 물을 모아서 배수하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배수로다. 그럼 뭐다? 배수 목적을 가진 배수로. 이런 식으로 또 줄여서 멘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는 좀 좀 다르게 적어서 상관없겠지만 좀 쉽게 하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설명도 좀 축약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요거까지만 하고, 자,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목에 평균 연령을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연령 문제는, 자, 필기에서도 좀 자주 나왔던 문제죠. 평균 연령.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더했던 개수만큼으로 나눠줌으로써 이 집단의 평균 가운데 숫자를 구하는 것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지금 나무에서 보시면요, 자, 임령이 16부터 20까지 있고 본수는 각각 이렇게 할당이 됐어요. 자, 평균 임령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맨투맨이야. 이게 사람을 생각하면요, 인마가 16개예요. 그럼 뭐다? 다 각각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임령이 16살인 게 40개가 있다. 40명이 있더라. 49루가 있더라. 그리고 뭐다? 임령이 17살인 애들이 뭐 있다? 몇 명 있죠, 지금? 자, 30명, 39루가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표해 있는 거를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다? 우리는 총 인원, 총 본수, 총 그루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총 그루수가 지금 있는 각각의 40. 책에 일단 있기 때문에 표현을 간단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평균이 뭐다? 뭐 18.1선 정도 나오더라. 그럼 나이는 몇 살? 나 18살 정도의 평균 임령을 가진 나무들이구나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산출하라 했기 때문에 뭐다? 그냥 간단한 풀이 과정과 그리고 몇 년이 나왔다 정도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설을 해드렸는데, 일단 저는 문제를 하면서 일단 각각 단어 같은 거 정의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풀이 과정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12년도 거 계속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